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벌써 2회가 지나면서 점점 흥미로워지는 느낌,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약간 설레면서 선생님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 직장인들한테 감정식당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들을 살펴봤더니 짜증이 1순위였고요. 짜증. 예. 그 다음에 억울함. 근데 긍정적 감정으로 다행이라는 감정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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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어쩌다 보람. 뭐 이런 4가지 감정이 평범한 한국 직장인들이 가지는 4대 감정이더라고요. 불안 이야기를 1회 때 나눴습니다만, 이번 3회 때는, 이번엔 조금 즐거운 이야기, 다행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도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경우가 건강에 관해서 여러 번 있으셨죠?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나타내는 이제 어떤 정상을 가지고 네. 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생각이라는 거는 이게 나쁜 것부터 먼저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은 그것도 다 생존을 위한 하나의 유산이겠죠. 최악의 경우를.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검진을 해보고 네. 괜찮다고 그러고 다행스럽다. 그러네요. 그때부터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것 같은 네네네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려주고 뭐 그런 건 아니지. 내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해 주는데 네네네네. 마치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그런 것 같은. 그렇네. 역으로. 그런 네. 거예요. 그 감정이라는 건 뭐 나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 생각하면 불길한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가요, 상상암이 한 5번 걸렸어요. 여기가 아프면 위암 아니야? 하고 내과에 가요. 정상입니다. 그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사실 위 상태야 가기 전이나 가고 나서나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거 암 아니야? 또 이게 대장암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어디가 좀 아프면 암이라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었거든요. 이거 코로나 아니야? 계속 기침을 하고 코로나 아니야?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음성입니다가 떴을 때 다행이다. 마치 그 음성이 저를 살려준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그런데 이과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4학년 되면 실습을 나오잖아요. 4학년 때. 그럼 과가 다 다르잖아. 네, 뭐 그럼 그 과에 가면 그 과에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을 알아요. 네. 심리적으로. 정형외과에 가면 내가 뭐 뼈에 문제가 게 아닌가. 신경외과 가면 이쪽이 아무래도 잘 안 움직이는데. 내과에 가면 또 뭐 내과 질환이 뭐 연결해가지고 그게 아닌가. 네. 정신과에 가면 다 이상하거든. 내가 이거 도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병을 앓는 질병이 있어. 그 질병이라고 이제 붙여가지고 영어로 이아트로제닉이라는 말을 써. 이아트로제닉. 그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인성이라. 의인성. 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건데 그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서 마치 내가 앓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꼭 병원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심기증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신체에 대해서 이제 과민하니까 건강염려증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건강염려증이잖아요. 그거는 맨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정말 그 첫 번째부터 얘기했지만 불안이야말로 우리의 핵심 기저 감정이에요. 불안. 살려고. 저도 그래서 다행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꼈고, 이 감정식당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받은 사례 중에 이 코로나 검사를 한 100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죠. 계속 조금만 뭐가 이상하면 이거 코로나야. 특히 요즘은 델타 감염이야. 뭐 무증상이야. 그거는 이제 강박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고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네.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네. 음성이라고 나왔어요. 네. 음성이라고 나오면 그 기간 얼마간 걸리잖아요. 네네. 판정이 나오자면. 네네. 그 사이에 내가 또 걸렸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야, 그렇네요. 그 검사하고 집으로 오는 사이. 그렇죠. 웃을 일이 아니네요. 웃을 일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또 해보는 거예요. 네네. 이거 아닐까 하고 해보지만 또 음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오다가 또 네. 요 오는 사이에 이게. 야, 이 정도가 점점 네. 심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병원을 순례하면 네. 병원 순례자가 있어요. 아하. 이 병원에 가서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뭐 네. 의사가 실력이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 병원 네네. 병원 쇼핑 다니는 아. 사람이 있어요. 병원, 네. 하스피탈 쇼퍼. 그래서 네. 정신과에서 그런 환자가 오면 처음으로 이래 물어보면 어느 병원에 가보셨느냐고 그러면 줄줄이 이래 되면 네네네. 그건 더 물어볼 것도 없이 건강염려증 하고 진단을 내려도 크게 틀리지 않는 아, 네네. 저도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봤는데, 병원에서 코로나를 음성 판정을 받은 지 간병인이 오시려면 사흘 이내라야 된다 해서 사흘 이내에 검사받은 걸 요구하는 데가 있고, 좀 엄격한 큰 병원에 갔더니 그런 거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오셔서 여기서 검사를 받고 병원 내에 있으면서 6시간 이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허락할 수 있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병원들도 이 유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짧아지면 강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기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상담에서도 배우고 의학적으로 배우는 강박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다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가 불행했다가 불안하다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계속 패턴을 이루고 있는 걸 강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다행이다고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인조차도 그러고 싶지 않은, 계속 이걸 만져야 안정이 된다든지 손을 수십 번 씻어야 안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강박증이라는 것은 불안과 다행의 함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말이죠. 이런 게 나오면 또 선생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저는 강박증을 상담하다가 본 게 20몇 년 동안 한 명 봤을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 가진 분들을 보니까 제가 이런 강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 번도 못 받고, 그래서 현실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또 자주 보셨을 테니까 강박이 얼마나 괴로운지, 또 주변에서 강박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아내가, 자식이, 남편이 이렇게 느낄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게 참 막막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옆에 계시니까 강박의 그 어떤 조절, 이게 가능한가, 또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옆에 사람들은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뭉게뭉게 꼬리를 물고 궁금해지는데요.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한데 이제 우선 그 강박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네. 그 강박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아하,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부적절한 생각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나도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안 하려고 또 애를 써요.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이 가셔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만지지 말아야 돼. 만지지 말아야 돼. 그렇죠. 아는데 만져야 불안하지 않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론적으로 치유가 되자면 강박증을 능가하는 더 큰 불안이 오면 없어져요. 더 큰 불안이. 이야, 이게 작은 도둑을 큰 도둑으로 그냥 뭐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네. 이성원 선생님 이제 그런 경험을 적게 했다는 뜻은 네. 병원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적게 보냐 하면은 병원에 오는 환자보다도 안 오는 강박증 환자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묻혀서 사는 사람. 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묻혀서 살면 옆에 사람이 괴로워요. 괴롭겠죠. 괴로우니까 병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괴롭다고만 표현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성질이 그렇다. 네. 성격이 별나다. 별나다. 아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네. 예를 별나다. 들면 요새는 코로나니까 손을 자주 씻어야 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침에 세수하고 뭐 외출 갔다 와서 한 번쯤 씻는다든지 그런 건 모르는데 네. 이 물건 하나 짚고도 씻고 물 마시고도 씻고 책 한 번 펴보고도 씻고 이러면 그게 일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별나 이렇게 별나. 네. 시간도 또 꼭 5시에 만나자 그러면 말이지. 칼같이. 5시 5분 전에 와가지고도 안 들어와. 그 앞을 빙빙 돌다가 저녁 때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사람. 야. 그 정확성. 그런 것도 강박증이에요. 예. 여러 종류가 종류가 있겠네요. 우리 생활이 그렇게 온타임이 아니고는 안 되는 생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거 묻혀버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본,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 교도관이 하나 있었어요. 네. 교도관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면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절차가 복잡해요. 어떻게 절차가 복잡하냐 하면, 이 제스처가 복잡해. 자기 혼자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뼉을 한번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뭐 가슴을 쏟아내리고, 허리를 만지고, 뭐, 이러다가 끝에 가서는 탁 이런다고. 그러면 이게 딱 소리가 나야, 안녕하세요. 이제 탁 소리가 나고, 피식 그러면 또 이제 처음부터 반복해서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내가 이 환자를 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그런 정신 결정론에서 모든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교도관인데 이 사람이 근무하는 때 근무 시간에는 권총을 차요. 총기를 소지해요. 위험한 물건. 그런데 이 사람한테서 올라오는 강박증적인 정서는 뭐냐 하면은 살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만 보면 쏘고 싶어요. 이걸 자제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이 권총에 손이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러나 그런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훨씬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죠. 이걸 최대한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최대한 멀리 두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면서 무의식적 욕구를 누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 고가 점수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고가에서. 예를 들면 온타임 필요하면은 딱 온타임보다 루즈한 타임을 코리안 타임을 갖는 사람이 고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직업을 그렇게 이제 적합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신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재미는 있어. 예를 들면 강원도 사람은 어떻다, 뭐 경상도 사람은 어떻다, 이 카듯이 다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 중에 상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는 왜 의사가 될까? 칼로 배째는 사람이에요. 그 공격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 분석을 그렇게. 칼로 배를 쨘다.
자, 네네. 일반 사람을 배째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뗄 수 있는 사람. 이건 합법적으로 째는 거예요. 공격성이 크게 째든지 작게 째든지 내 마음이지. 그러고 결과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격성이 묻힌다, 그 말이에요. 공격성이 묻히고 승화되네요. 아름답게. 정말요. 그 다음에 뭐 또, 산부인과 같은 거. 네. 그 방송에서 좀 얘기하기 어렵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제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네.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을 잡아놓고 물어봐서 나 어제 뭐 급장 구경 왔어요. 그럼 그러세요? 네가 아니구나. 이렇게. 네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는 도둑을 못 잡는 거야. 믿지 않고 의심해야 되네. 급장 구경 갔어요. 그러면 그래 급장 펴내봐. 몇 시에 갔어? 네. 누구랑 갔어? 의심에 의심을 꼬리를 물고 찾아 들어가야 도둑을 잡는 거예요. 그러네요. 공격적인 의심이라는 걸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면은 병리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적합한 직업에 가서 활용을 하면은 국가 정치적으로 유능한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걸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건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의사는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검사는 의심이 많아야 되고 뭐 또 경찰은 분노가 많아야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그것이 표출된다. 그러면서 선생님 가끔 영화를 보면 강박하고 좀 비슷한 어떤 특징으로 자폐라는 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자폐. 자폐. 뭔가 하나에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걸 이렇게 특정하게 잘하는 것. 근데 지금은 자폐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박과 자폐의 차이가 있다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게 자폐증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시스템 속에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내 시스템 자폐증이 걸렸다고 해서 모든 인격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제외하고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는 천재적인 걸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강박은 그것과 다르게 불안 해소를 위해서 한 예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후배가 이제 강박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강박증 환자를 치료하기는 굉장히 쉽고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고야. 쉽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경험이 적어서 뭐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강박증 환자를 이렇게 보면 내가 말할 여가가 없어요. 그래요? 한 시간 내에 자기가 다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날 때 그 자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때도 또 마찬가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지. 내가 질문할 필요도 없어. 틈도 없고. 그게 강박증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약속을 준다. 내 후배 정신과 의사가 대략 이거 얼마 동안 치료하면 좋아질까요? 이렇게 환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 후배가 그때는 경험이 좀 적을 때 석 달만 치료하면 된다. 석 달. 딱 석 달.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오면서 똑같은 소리만 했어요. 석 달이 딱 지나자 전화가 와. 오늘 3개월 지난 10분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이거야. 그런데 왜 안 났느냐. 딱 걸렸네. 그게 뭐 매일 전화가 오는 거야. 지금 하루 더 지났습니다. 내 후배가 뭐 죽을 지경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건 니한테 하자가 있다. 그 뭐냐. 그런 환자를 볼 때는
대략 한 3개월만 치료해 봅시다. 결과를 봐가면서 그때 결정합시다. 예. 이 여유를 둬야지. 정말 강박증 환자는 온타임인데 네네. 거기에다가 3개월 만자 때문에 너는 그 고생한다. 네, 그런 환자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는 그것을 활용해야 돼. 네. 그걸 억지로 눌러가지고, 물론 강박증 환자도 행동치료로 수정하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네네네. 많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고. 아까 내가 컵 얘기를 했는데 물이 3분의 1은 남도록 하고 콜라를 부으라고. 네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3분의 1은 남아요. 예. 그렇다면 활용하는 게 더 좋아요. 네. 3분의 1을 누를 게 아니라 활용. 네. 그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강박증 환자가 왔는데 주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온타임이고 뭐 정확하고 반복적이야. 네. 그래서 내가 반복적인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반복이라는 거는 연습이잖아요. 그렇죠. 연습해서 넣을 수 있는 게 뭘까? 난 그걸 생각했어. 네. 붓글씨를 써봐라. 붓글씨를 써. 거의 뭐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예술가들한테 내가 들어보면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네. 만족하지 않으니까 또 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강박증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붓글씨 걸어가면 끝없이 네. 끝없이 쓰고 해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그랬으니까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쓴 걸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내가 보관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가라고. 하루 종일. 처음 내가 치료를 시작할 때 하고 그 사람을 한 1, 2년 치료하고 나서 받아놓은 글씨를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늘었어. 생명이 엄청 이거는 글씨 보이고 네네. 이거는 글씨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네네.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네. 그러더니 이분이 국전에 특선을 했어.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입니다. 특선을 하더니 네. 그 다음 심사위원이 됐어. 와. 그리고 지금 작고 하셨는데 네. 강박증을 그렇게 활용하면 강박증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인정을 받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선생님 오늘은 저희는 한 시간에 굳어짐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였다면 오늘은 선생님의 주특기 제가 생각해 활용. 예, 활용.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선한 곳으로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개인에게 물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봐라. 활용하고 희석시킬. 활용과 희석시킬. 희석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떠오르는 것은 선생님께서 큰 슬픔은 작은 기쁨으로 덮어나간다. 그렇지. 바로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은 그 활용법, 맛있게 요리하는 법은 작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습관. 그게 참 중요하다. 쌤 통해서도 느끼고 또 그걸 제 삶에서도 실천하면서 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다행이고 오늘 다행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강박증 세계도 들어가 보고 그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주시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활용하는 것 그리고 희석하는 것 그 다행을 통한 감정의 샘솟는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감정의 지혜식당 이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